트럼프의 이란 농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완전히 죽을 자리에 몰아넣었죠. 봉쇄. 그래 놓고 휴전 연기할게 이러고 있고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호르무즈에 대한 본격 작전 개시해 놓고서 이거는 변형된 휴전이야.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은 자유혁명, 그러니까 이란 반란 세력이죠. 혁명 세력을 지원하면서 이거는 휴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상대방을 농락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 동부 시간으로 4월 21일 날 오후 4시 9분 우리로는 이제 새벽에 트루스 메시지를 띄웠어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란이 내부적인 분열이 심한 데다가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원수와 샌바즈 샤리프 수상의 요청에 바탕에서 이란이 내부 의견을 통일해서 항복할지 싸울지 결론 내서 가져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 그런데 봉쇄는 100% 유지. 봉쇄 자체가 가장 강력한 지금 그 수단이거든요. 봉쇄는 유지하면서 휴전은 할게 이런 식이죠. 지금 이렇게 봉쇄가 계속되면요, 이란 유정이 망가집니다. 100% 망가진다고는 안 해도 한 20, 30%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정에서 한번 기름을 뽑으면 계속 뽑아줘야지. 지금 이란이 저장 시설이 한 4주 말 정도면 동나요. 그러면은 더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이란이 기름을 못 뽑고 이제 유정에 뚜껑을 닫게 된다고요. 뚜껑 닫으면 한 20% 이렇게 손상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닫으면. 거기다가 이제 인도양, 이거 벵갈해죠. 우리는 벵갈만이라고 하는데 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커요. 벵갈해, Sea of Bengal입니다. 국제적인 이름은. 거기서 중국행이죠. 샹하이행, 초대형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이란의 티파니호죠. 길이가 330m, 폭이 60m, 210만 배럴 실으니까 이게 매우 큰 이제 그 초대형 유조선이죠. 이 유조선이 근데 이게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봉쇄 전에 이미 벗어난 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월 5일 날 하르그 섬을 출발해서 4월 12일쯤 되면 이미 호르무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란 해역을 통과를 할 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400~500km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큰 배들이라 한 300~400km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8일 가면 다 벗어나요. 예. 그래서 봉쇄를 안 당하고 빠져나간 배예요. 봉쇄 전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4월 21일 날 벵갈해에서 납포를 했죠. 명분은 봉쇄를 어겼다가 아닙니다. 그 배 그거 제재 명단에 들어있어? 제재 명단에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납포한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글로벌 작전입니다. 인도의 맨 남단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있는 데쯤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중부사령부가 하고요. 거기서부터 동쪽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도 이게 지금 인태사령부의 배에서 떠가지고 전함에서 떠서 저 유조선에 이제 내려앉는 거잖아요. 헬기로 강습을 하는 건데 이 동영상 자체도 저거에서 나온 거예요. 국방부에서 직접 나온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중부사령부 동영상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글로벌 작전을 한다고요, 미국이. 이거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이쯤 되면은 호르무즈 작전을 펼치면서도 여전히 휴전 상태야. 우리 호르무즈는 이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휴전과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호르무즈에 무력 작전 펼쳐가지고 열어 제끼는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희 이란이랑 전쟁할 데도 없어. 여기는 항행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할게. 이제 아무거나 다 휴전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트럼프 화법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도서 7개 섬 장악하기, 여기 잘 나와 있죠. 섬 이름도 호르무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조그만 거 라라크, 그 다음에 큰 거 캐슘, 그 다음에 캐슘 아래 조그만 거 헨감, 그리고 대툰부, 소툰부, 아부무사.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대툰부, 소툰부, 아부무사는 이거는 1971년에 이란이 점령한 거예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트로부터. 그래서 71년인가쯤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도서를 이제 해병대가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도서 장악하면 이란이 가만 안 있겠죠. 건너편 육지에서 막 쏘겠죠.
그러면 육지에서 쏘려고 기어 나오는 거 다 까부시고, 그 다음에 해협도서를 근거지로 그 배 협박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이란 고속정들 다 깨부시고, 이래놓고서 이거는 휴전이야, 계속 뭐 우리가 이란 정식으로 팼냐 이러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화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트럼프의 화법이 거의 이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네, 이란은 뭐 완전히 미치고 환장할 상태일 겁니다. 4월 25일경까지 군사력 준비가 거의 끝나요. 제럴드 포드가 지금 홍해에 있는데 아마 아라비아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수상 강습 상륙함 LHD 벅서가 4월 25일 이착 저착에 도착을 하죠. 이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지금 어디 있는지. 예. 스리랑카 부근에 있다라고 잠깐 언급되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지상 공격기 A-10 워터호크 흑멧돼지, 그 다음에 AC-130 이거 105mm 대포 실은 비행기, 그 다음에 타겟팅, 지금 엄청나게 타겟팅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13,000개 타겟팅해서 깨부셨잖아요. 47일 동안, 그 휴전 전에. 그러니까 추가 13,000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13,000개인지 뭐 10,000개인지 9,000개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수순이 이런 거죠. 먼저, 그러니까 4월 13일경에 호르무즈 봉쇄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2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일단 급한 거, 덩치 큰 거부터 다 두들겨 부신 거예요. 호르무즈를 막던 안 막던. 그래가지고 그거 완전히 작사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를 가지고 싸움을 하려니까 호르무즈를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란 봉쇄를 해버린 거죠. 4월 13일 날 이란 봉쇄죠. 4월 13일이죠. 이제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 이란이 거의 숨이 넘어가는 중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자유혁명군을 조직화하고 지원하면서도 여전히 이거 휴전 상태야. 의견 통일해서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이거는 휴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야. 너희들을 어떻게 믿냐? 너희 내부에 좀 반대 세력도 있어야지. 뭐 이러고 말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제 미국 핵심 인사가 처음으로 호르무즈 장악과 자유혁명군 조직 지원을 언급해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레시피를 이거 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듣보잡도 아니고 트럼프 진영의 최고 원로 브레인이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예, 직접 들어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전에도 가끔 제가 백모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호르무즈를 열으려면 7개 섬만 먹으면 되고 그 섬을 공격하는 이란 쪽의 해안 군사력만 깨면 된다. 그리고 나서는 탱자탱자다. 그리고 나서 뭐 가끔 폭격하면서 내부의 저항 세력 지원하고 이러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We have to do two things. Clear out the Persian Gulf so oil flows and encourage an insurgency and arm an insurgency and eliminate the current government. The current government can never be trusted because it will rely on the Koreans,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to rebuild with remarkable speed. If Trump will stay tough, ignore all of his critics, and take those two steps, open up the Gulf and have an insurgency that can defeat, remember, 90% of the country hates the government, but they don't have any weapons. They don't have any organization. Well, they'll never. You can provide those without a single American being on the ground in Iran. Right. 예, 미국의 이제 그 가짜 언론 NYT, 그 다음에 CNN, 그 다음에 MSNBC, 그리고 민주당, 미국 좌빨, 이거 뭐 이란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논리가 이거예요. 트럼프가 중간 선거가 오기 때문에 못 견딘다. 중간 선거는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7개월 남았고요, 6개월 반 남았고요. 이란은 6주 아니라 6일, 1, 2주면 숨이 넘어가요. 그럼 뭐 중간 선거랑 관계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대통령의 전쟁 권한법 때문에 60일이 차면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희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일부러 시비를 안 걸고 반박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의회가 민주당 쪽이 들고 일어나고 공화당에서 배반자가 생겨서 이 트럼프 손발을 묶으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 이란 핵을 제거하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걸 뒷다리를 잡냐. 그래서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진영이 기기묘묘하게 다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때까지 레이간 때도 그랬고 클린턴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그랬고 전쟁을 하다가 좀 쉰 다음에 그리고 60일을 다시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또 그거 가지고 또 법정 투쟁하면서 할 거야. 옛날에 다 선례가 있는데 왜 나만 60일이라 그러고 의회가 저래? 이러고 갈 거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예산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산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는지. 정 안 되면 무슨
전쟁 비용 그래가지고 아랍 국가에서 걷든지 뭐 그러겠죠.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일이 있고, 그리고 90일까지 쓰는 돈은 이미 60일에 의회가 그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할 수 있고, 의회가 노를 하게 되면 추가 3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90일 전까지 쓰는 돈은 기존의 예산 따놓은 거 갖고 쓰고, 그 다음에는 뭐 좀 다르게 하면서 법정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그렇죠. 저 사람 그러고도 남죠. 예. 여기서 잠시 세례 탈출 안내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고요. 좀 흥이 나시면은 회원가입 좀 해주시고, 또 채널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가 사용하는 언어, 트럼프의 사전에 있어서 드레스덴 혹은 도쿄가 아니면 모두 휴전 상태예요. 트럼프 그랬잖아. 모든 발전소, 모든 교량을 부숴버리겠다. 이란에서 문명을 지워버리겠다. 석기 시대로 보내버리겠다. 비핵 폭격으로 석기 시대로 보낸 두 가지 케이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1945년 2월에 드레스덴 폭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3월일 거예요. 3월에 도쿄 폭격이에요. 그러니까 드레스덴 혹은 도쿄가 아니면 모두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을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일본 지식인들이, 저는 90년대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신주쿠에 가서, 일본은 바는 멤버십 바가 많잖아. 멤버십 바인지 모르고 들어갔다 쫓겨났어요. 그 바를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바 이름이 드레스덴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야, 쟤들은 히로시마라고 짓지 왜 하필이면 드레스덴이냐. 그러니까 미국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 그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 드레스덴을 쑥대밭을 만들었죠. 나치 독일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래서 민간인이 25,000명이 죽습니다. 그 커트 보네거트라고 미국 현대 소설가가 쓴 제5 도살장이라는 소설이 이 사건을 하는데, 영어 쉽고 그러니까 직접 보세요. 근데 번역본이 하나 돌아다니던데 차마 못 읽어주겠어. 그러니까 그냥 직접 영어로 보십시오. 그냥 단편입니다. The Fifth Slaughterhouse.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쿄 폭격도 그렇습니다. 네. 일제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 1945년 3월에 융단 폭격을 해서 민간인 10만 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이 100만 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자의 숫자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랑 거의 같아요. 근데 더 참혹하죠. 원폭은 한순간에 녹아버렸잖아. 여기는 불타서 죽었다고요. 소위탄 폭격이에요. 파이어밤이에요. 불타서 죽었어요. 온몸에 불 붙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옌카의 여왕 미소리 히바리가 연필 한자로, 그러니까 뭐 이치본노 뭐 어쩌고 저쩌고 엠피츠인가 뭐 그래요. 예. 그거가 굉장히 유명한 앵카죠. 근데 그거는 이제 히로시마 원폭을 그 소재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지었는데 원폭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가사에. 근데 실제로 그게, 그 얘기를 일본인들이 들을 때는 원폭도 생각하지만 이 도쿄 이 소위탄 공습, 도쿄 대공습을 많이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말한 모든 발전소, 모든 교량, 문명 지우기, 석기 시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비핵폭탄으로 완전히 그냥 파멸시켜 버리겠다는데, 그것만 아니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 휴전이야. 내가 그 칼 안 휘두르면 나는 휴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칼만 안 휘두른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란 노는 꼴을 보면. 네. 항복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야, 호르무즈 해협에 뭐 7개 섬? 그 도서? 그거 점령 작전이야? 그건 뭐 현실적이냐? 예.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7개 섬이라 그러는데 인구를 몽땅 더해도 16만 명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15만 명은 캐슘에 있어. 그런데 캐슘은 반정부 세력의 근거지예요. 여기가 자유스러운 데다가 그 반다리 사람들이에요. 반다리라는 건 페르시아, 아랍, 인도가 믹스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반다리 사람들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그 작년 말 올해 1월 초에 시위 붙었을 때 항상 캐슘이 나요. 오른쪽에 그 당시 캐슘의 시위 현장입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게 그렇잖아. 토백이들이 제 IRGC예요, 제 바시지예요 하고 찍어버리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토백이들은 거기 대대손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작전 가능하다라고 봐요. 호르무즈 섬이 6,000명이야.
그럼 이제 15만 6천 명 됐죠. 그 다음에 저 아래 아부무사가 4천 명이야. 그러면 16만 명 됐잖아. 그 다음엔 100명 단위예요. 라락 400명, 헨감 600명, 대툰부 뭐 거기도 한 300명 이렇게밖에 안 돼. 소툰부는 무인도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해병대로 충분히 해보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이게 말이 되겠냐고. 미국 해병대랑 공군 그 비행기 강습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예. 이 대부분의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반다리 사람들, 아니면 아랍 순니, 아니면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이쪽에 이제 아프리카 노예를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험한 일들이에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냐면, 쟤들 바닷가에서 대추 해자 먹고 물고기 잡아먹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보아요. 사우디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볼 때는 그 뿌리의 클래스가. 그 다음에 바레인 저기 카타르 이런 데요. 그 섬이잖아. 그 섬 같은 데 아니야. 거기요? 뭐라 그러는데? 쟤들 관광객 위해 가지고 그 입에 단도 물고 잠수해 가지고 진죽하던 애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카타르 사람들의 조상이 혹은 바레인 사람들의 조상이 물속에서 상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서 몸을 빠져나오는가 그 노하우를 자기가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유프라테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쿠웨이트 보면은 그 사람들 쓰는 모자도 쿠웨이트는 좀 이렇게 모자 다르게 쓰던데 이렇게 빼딱하게 쓰고 좀 날티나요. 좀 날티난다고요. 그러니까 사우디랑은 이게 클래스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쯤 가면요, 이거는 클래스 따지고 자시고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지? 저 탈북자 임수경 씨인가? 그 탈북한 사람이 사람 보고 근본도 없는 것들이 뭐 이렇게 극언을 한 적이 있죠. 사우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 보고, 혹은 이란 페르시아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 보고 그런 극언할까? 근본도 없는 것들.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여기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정부 성향, 반체제 성향이 있죠. 거기다가 좀 뭐 특별 지역이라 가지고 자유롭고, 아마 캐슈미 특별 지역일걸 여기? 자유롭고 그러니까 왕래가 많고 그러니까 튈 수가 있잖아. 배 타고 튀면은 되는데. 여기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오만 쪽이랑 또 같은 것도 있어요. 오만 쪽이랑 소수지만. 그러니까 바다 건너 오만이랑 부족이 같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는 전부.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슬람 또라이 신정 전체주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편안해져 가지고 여기가 물류기지가 되고 여기가 그 편안한 그 세계 교육의 중심이 되면 자기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데 당연히 이 그 해방에 대해서 친화적이죠. 그래서 충분히 작전할 만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독특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반다리 사람들의 이 부르카예요. 수염 스타일의 부르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적으로 하여금 남성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르카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저항정신과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페르시아랑은 이게 거리가 있다니까. 페르시아의 정통 그 무슨 가문에 뭐 좀 있는 그 무슨 이맘 집안,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거의 뭐 천한 것들, 근본도 없는 것들 이렇게 보는 멸시를 할 거고, 여기 사람들은 이를 박박 가를 거고. 페르시아의 그 잘난 이슬람 광신도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작전이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